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토의 양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의 기본 뜻은 큰 칼, 살상의 인자이며 프로 자격증이라고 했습니다. 큰 칼은 칼을 내가 손에 쥐었는데 이것을 휘두르면 내가 그 칼을 잘 휘두르면 사용을 하겠지만 잘못 휘두르면 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상의 인자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내가 힘자랑하기를 좋아하여 동네에서 그렇게 힘자랑을 하다 뒷동산에 올라 호랑이와 다시 또 힘겨루기를 하다 죽었다라는 그런 살상의 인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 자격증이라는 것은 12운성에 봤을 때도 관도 다 묘라든지 양지로서 힘이 없는 모양새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성도 양지와 묘로 들어가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 단순히 쓸 수 있는 인자는 편인정부겠죠. 편인이 관대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내가 관대지에 있다는 것은 나의 세력 또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격증이라든지 라이센스 취득에는 굉장히 유용성을 주는 별이 양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프로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월운에서는 작용력이 미미하고 보통 대운에서 작용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세운의 인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가 미를 봤을 때 이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은 보통 12운성상 관대지로서 굉장히 자기의 세력이 굉장히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 제가 무토와 기토의 경우에는 12운성을 정확히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서 가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즉 병이 인에서 장생을 하는데, 그럼 그 다음 칸은 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이 두 칸이나 뒤에 무가 오는데 어떻게 인에서 장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는 무 다음에 있죠. 그러면 정과 기의 관계에서도 두 칸이라는 시간적인 수순의 관계가 다시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운성상 무와 기의 경우에는 12운성으로 정확하게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미를 봤다는 것은 비견이 됩니다. 뭔가 내가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인의 글자가 팔자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팔자내에 없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있을 경우에는 이 팔자내에 있는 게 그게 그 글자가 연에 있는지 월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에 따라 좌표론적인 해석을 가미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축일일 경우 오미가 공망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인의 글자가 공망에 드니 그 기운을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없겠다? 써먹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토가 팔자내에 만약에 없다면 나는 양인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비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운에서 왔을 때 그 해로움을 일단 첫 번째는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인의 해로움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에서 12운성을 본다면 나의 정관은 묘지에 들고 또 나의 편관은 양지에 들고, 즉 신호등도 없고 경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호등과 경찰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겠죠. 그 다음에 이 정인이라는 별은 쇠에 들어가고 정이라는 편인의 별이 관대지에 들어옵니다. 편이라는 것은 뭔가 자격,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에는 그 운기가 강함으로 프로 자격증의 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즉 겁재는 쇠지에 들고 이 양간의 쇠지는 그래도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과 신, 즉 이 경이
상관의 별이 되는데 상관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경이 관대지에 있으니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신의 별은 쇠지에 드니 음관의 쇠지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별인 임은 양지에 들어가 있어 세력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고 이 편재인 임이 정제죠. 그 다음에 걔는 편재인 별이 모요, 즉 화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니 재와 관이 이 미에서는 작용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운에서 왔을 때나 내 팔자내에 있을 때 그때의 양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인호술띠의 경우에는 반한살에 들어갑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말안장이다, 살아가는 데 편리한 수단을 얻었다, 성을 정명하고 나서 전리품이라든지 학위 자격, 즉 인호술띠에서 이런 양인의 별이 있을 때 더더욱이 프로나 자격증인 자를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묘미띠를 보겠습니다. 해묘미띠는 화개살에 들어갑니다. 뭔가 무덤 속에 감춰진 상태로 답답함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고 재정비, 복귀, 정리전동 또는 교육, 그리고 종교 철학, 보통 팔자내에 이런 화개살 글자가 많으면 종교 철학에 인연하여 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 정지, 인내력,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용조용하게 그죠? 자기 것을 취득해 나가는 그런 별이 되는 것이 해묘미띠의 양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자진띠의 양인을 보겠습니다. 신자진생의 경우에는 천살에 해당합니다. 즉 12운성에 보면 이 천살이라는 것은 양지의 위치와 같아서 뭔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상태, 그죠? 굉장히 이때가 갑갑한 상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살이라는 것은 나보다 신분이 높은 것이 나를 잡고 있으니, 즉 염라대왕의 친척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태로 갑갑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 신자진띠의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그죠? 뭔가 이 염라대왕을 까불면 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동작 정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격 라이센스 취득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유축띠의 경우에는 이 양인의 별이 월살에 해당합니다. 이 월살이라는 것은 뭔가의 몰락이죠. 즉 간목의 몰락, 개수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즉 뭔가 주변의 몰락에 의한 주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속증여라든지 부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유축띠의 이 양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달빛의 뜻은 이 달이 나를 위해 뜨지는 않았는데 이 내가 갈 길을 비추어 주니, 그래서 내가 뭔가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월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토의 양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